안녕하세요, 바이낸스 연구소입니다. 네,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썸네일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썸네일 자체가 좀 많이 자극적이잖아요. 비트코인 창립자 사토시의 정체가 드러나냐, HBO 다큐에서 이제 방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HBO는 이제 넷플릭스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미국 영화 방송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집중하고 있죠. 사토시의 정체는 무엇인가? 저희가 그 코인을 오래 하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코인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사토시가 누구냐? 사토시는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비트코인의 논문을 발표한 집필자입니다. 그래서 이 제네시스 블록이라고 해서 제일 처음에 비트코인이 만들어진 이 블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창립자가 이 블록을 갖고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수량이 110만 개 정도입니다. 110만 개 정도면은 가격이 약 지금 현재 가격으로 16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 정체가 드러나지 않았냐? 사실 여기에 대해서 얘기는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제 비트코인 재단도 있고 비트코인 이제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해서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 라운드 테이블에서 이제 비트코인 앞으로 향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의논하고 결정하는 자리도 있어요. 그럼 그 중에서 주인도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 재단은 이제 블록 피어스 회장이 이제 대표로 나와서 언론에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블록 피어스 같은 경우에는 그 국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비트코인 창시자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죽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이 나중에 이 이야기를 하나하나 할 건데, 사람들이 이 사토시라고 하는 비트코인 창립자를 두고 얘기를 하는 주요 인물이 한 대여섯 명이 돼요. 근데 그 대여섯 명을 지금 우리가 지금 다 다룰 수는 없고 오늘 한 3명 정도 다뤄볼 건데 찬찬히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 시간이 저희가 주로 정규 방송하는 시간이 약 20분에서 30분 정도 되거든요. 근데 너무 집중해서 듣지 마시고 운전을 하면서 혹은 가사 일을 하면서 좀 천천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블록 피어스 이제 회장께서 얘기하는 거는 비트코인 탄생에는 여러 사람이 기여를 했고 사토시라고 부를 수 있는 주요 인물만 해도 대여섯 명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백서라고 하죠. 비트코인 논문의 피어 투 피어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의 이제 대표 집필자는 이제 사토시는 이미 사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어스 회장이 주장하는 것은 사토시 나카모토는 1인이 아니고 복수 인물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토시 나카모토가 한 명이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은 이 회장의 발언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비트코인 백서잖아, 화이트 페이퍼를 크레이그 라이트라는 사람이 저작권을 등록을 했습니다. 크레이그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비트코인의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에 이제 집중한 인물 중에 한 명인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전 약 불과 한 3-4년 전만 하더라도 크레이그 라이트가 이제 사토시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크레이그 라이트에서 이제 다른 사람 쪽으로 눈을 많이 돌린 상태입니다. 언젠간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단서들을 차근히 하나씩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왜 그 크레이그 라이트가 이제 사토시가 아니냐라고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더리움 창시자 비텔리 부텔링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라이트는 사토시가 아니다, 사기꾼 행세 그만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이 사람이 이제 이더리움 창시자, 이 사람도 이제 비텔리 부텔림도 라운드 테이블의 멤버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핵심 멤버들 중에서는 누가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거는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밝히지 않는 이유는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분명히 이제 하나가
왜 밝히지 않는가에 대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보유세입니다. 엄청난 자산의 보유자에게는 어마어마한 보유세를 법정 화폐로 지불할 것을 강제한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이 어마어마한 이제 보유세를 내기 위해서 110만 개 중에 절반이라도 이 시장에 던져진다면 시장에 엄청난 큰 충격을 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제 2008년에 나온 이후에 비트코인이 110만 개의 지갑은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는 그 지갑의 주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의 악재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뽑는 악재가 사토시의 등장입니다. 두 번째가 마운트 국수고 세 번째가 테더의 사태인데 이제 테더의 배신, 해킹, 뭐 여러 불확실성 이런 게 있지만 가장 큰 비트코인의 3대 악재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사토시의 등장입니다. 사토시가 등장을 하게 되면은 뭐 미국이나 그 보유하고 있는 나라에서 분명히 보유세를 매길 거고 어마어마한 보유세를 내기 위해서 이 사토시는 분명히 비트코인을 던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비트코인의 총 발행 수량은 2100만 개입니다. 하지만 유통량이 2000만 개라고 할지라도 그 100만 개는 사토시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100만 개는 영원히 소진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30년 동안 30년 동안 110만 개의 비트코인은 어마어마한 가격이 될 거기 때문에 나중에 뒤에 비트코인의 주인이 밝혀지게 된다면 그거는 이제 사람들에게 비트코인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공포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의 가격은 이제 그런 불확실성이 제거가 돼야 되는데 얼른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체가 밝혀져서 110만 개 코인이 주인을 찾게 된다면 나중에는 그 비트코인의 가격에 이제 그런 악재도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비트코인 사토시 나카모토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 조사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렌441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트위터인데요. 이 사람이 렌441이에요.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렌441이라는 사람은 이미 세상을 떴어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사망했다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람도 이 사이버펑크에 빠져가지고 이제 블록체인 발명가 데이비드 차움, 이 사람이 데이비드 차움이라는 사람이 블록체인을 발명했거든요. 이 사람이 밑에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이 사람이 공부를 하면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랑 이제 컴퓨터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스타트업을 이제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당시 벨기에에서 카이로니케 대학에서 이제 전기공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었어요. 거기서 이 사람이 공부를 했었던 게 비트코인의 기본이 되는 블록체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데이비드 차움 밑에서 같이 공부를 하면서 데이비드 차움 이 사람이 비트코인을 고안한 그 이론을 바탕이 되는 것들을 이 사람들이 개발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녀의 부인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 부인한테조차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인은 남편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되지 않는다고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자기가 만약에 사토시 나카모토였다면 자기가 죽을 때 와이프한테 얘기하겠죠. 내가 사토시 나카모토니까 비트코인이 110만 개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하지만 사사만이 나카모토라는 이론을 뒷받침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사만이 인상적인 출판물을 내고 컨퍼런스 발표나 그런 것들의 학술을 발표해서 비트코인을 발명했다는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을 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국제금융암호협회에서는 이 사람이 사토시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도 비트코인이 움직이지 않았던 것들은 이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다음 사람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사람. 이 사람이 지금 현재 2024년 가장 집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할핀이라는 사람입니다. 할핀이라는 사람은 최근에 와서도 많이 언급되고 있어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도 2014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비트코인 포럼에 마지막 포스팅 한 날이라고 합니다. 사토시 나카모토. 그 사람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계속 비트코인 포럼에
포스팅을 했거든요. 근데 포럼을 한 거랑 이 사람 사망하는 연도랑 거의 겹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딱 봤었을 때 조금 비슷하지 않나요? 할피니는 사토시 나카모토를 도와서 소프트웨어 버그를 최초로 수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사토시 나카모토에 대해서 잘 알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토시 나카모토에게 의뢰를 받아서 자기가 비트코인 10개의 그 대가를 받으면서 처음에 버그를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토시의 이제 백서가 처음에 공개돼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 때도 이 논문의 실행 가능성이 높다라고 사람들에게 추천을 하고 있었어요.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 비트코인이 작업 증명 방식 POW, Proof of Work를 이 사람이 활용하는데 처음 기반을 해서 화폐를 만들었던 첫 번째 컴퓨터 프로그래머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고안했던 그런 생태계는 RPOW를 해서 Proof of Work의 그 조상격이 되는 것들을 이 사람이 만들었었거든요. 작업 증명 기반의 화폐를 만든 이 사람도 프로그래머예요. 컴퓨터 프로그래머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 나눴던 주제가 신용카드가 널리 사용되기 전에 앞서서 어떻게 이것들을 이제 화폐를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 있냐라는 거죠. 생긴 건 볼게요. 이 사람이 할핀인데 이 사람 좀 안타깝게 죽었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루게릭병으로 투병을 하다가 2009년부터 근육마비가 일어나서 2024년에 죽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뭐 비하인드 스토리긴 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눈만 이렇게 깜박깜박 거리는 상태였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화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서 눈으로 소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커뮤니티는 비트코인이 오늘 있게 한 사람은 바로 할핀이다 라고 해서 그를 사토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은 거에 대한 내용들을 블로그에 기록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왜 할핀이냐라고 대해서 진짜 재밌는 거 가져왔는데 이걸 보면서 얘기할게요. 혹시 영상 귀로 듣다가 이거 잠깐 보실 수 있으면 보면 좋겠어요.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했죠. 원래 일본 사람들의 나카모토는 성이거든요. 원래는 일본식 이름으로 할 때는 나카모토가 앞에 가고 사토시가 뒤에 가야 돼요. 근데 미국식 이름으로 발음하게 되면은 성이 이제 뒤에 가죠. 패밀리 네임이. 그래서 사토시가 앞에 가고 나카모토가 뒤에 가게 되는 건데, 자, 이거를 카타카나로 표현을 합시다. 카타카나로 표현하게 되면은 사토시의 이 사가 카타카나로 적으면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토는 카타카나로 적으면 이렇게 적어요. 알파벳 A처럼 생겼어요. 사토시의 히라가나는 C. 야, 소름 아니요? 사토시가 H의 모양이고 사토시 할 때 A가 이 모양, C의 이 모양. 그리고 나카모토의 나는 히라가나 이렇게 나, 마치 이제 할피니의 F와 같다. 카모토 카도 N의 모양인 것 같다. 모는 E의 모양과 같다. 이래서 이 일본어를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은 할피니가 된다. 와, 진짜 소름이지 않나요? 그래서 할피니는 마지막 죽기 전까지도 자기가 이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전파를 했다고 합니다. 자, 제가 지금 얘기한 이 두 명의 후보는 다 사망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 비트코인 이제 재단의 비트코인 재단의 대표죠. 비트코인 재단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이 두 명은 이미 죽었다. 블록 피어스가 얘기한 사람 중에 그 죽었다는 사람 중에 두 명 중에 이 중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많이 활동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아담백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담백. 이제 2024년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최근에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도널드 트럼프도 나왔었고, 이제 아담백이라는 사람도 영국의 암호화폐 암호학자입니다. 애덤백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이 사람은 1997년 스팸 메일이랑 서비스 거부 공격을 제한하기 위해서 해시캐시라는 작업 증명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 비트코인의 기반이 되는 프루프 오브 워크를 이 사람이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암호화폐의 기반이 된 채굴 알고리즘을 이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현재 좀 따뜻한 데 살고 있어요. 몰타라는 북동부 연안에서 휴양도시에 살고 있어요. 돈을 많이 벌었겠죠.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따뜻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떠한 활동을 하면서 어떠한 행동을 하는 거에 따라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직 살아있는 사토시니까요. 살아있는 사토시의 후보니까요. 사토시 후보의 대다수는 많이 죽었거든요. 이 사람 아직 살아있으니까. 이 사람은 지금 54세거든요. 1970년생인데 우리나라 사람은 55세겠네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자격증명 시스템 구현하는 도서관을 구현했고, 그리고 현재는 블록스트림의 CEO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의 기반과 발전에 대한 그런 회사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위크나 이런 데 이 사람이 항상 나와서 연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겠죠. 사실은 내가 사토시 나카모토다. 아이언맨이 등장해서 I am 아이언맨 한 것처럼. 근데 그 크레이그 라이트가 한번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크레이그 라이트가 나는 사토시 나카모토라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사기치지 마라. 크레이그 라이트는 어그로 끌어가지고 돈 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나 봐요. 그리고 아무나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비탈릭 부텔린, 이제 이더리움 창시자 그런 얘기했거든요. 비탈릭 부텔린도 누가 사토시 나카모토인지 알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의 그런 에러나 그런 검증 과정에 비탈릭 부텔린도 관여를 하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비탈릭 부텔린도 정체가 누군지 알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비트코인 라운드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들에 대한 것들을 묵인하지 않겠나. 안 사실 이 시장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밝혀지지 않는 게 더 재밌을 수도 있어요. 주인이 없다는 거, 누구나 주인 될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이렇게 또 인기가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비트코인은 없어지지 않는 거. 모든 사람이 한 명이라도 채굴을 멈추지 않을 때까지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돌아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그 보상을 얻기 위해서 계속 돌아갈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계속 영원히 존재할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제 TV 프로그램에서 다큐멘터리를 진행하면서 지금 현재 사토시 나카모토의 이제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이 약 6명에서 7명 정도 있거든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또 다룰 거예요. 다룰 건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사토시 나카모토는 누구일 것 같습니까?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보세요. 저도 불과 한 3, 4년 전에는 크레이그 라이트가 자기가 사토시 나카모토를 지 입으로 얘기했으니까, 아이언맨도 지가 아이언맨을 지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약에 내가 진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제네시스 블록을 갖고 나와야 돼요. 내 지갑에 110만 개를 있는 걸 증명하면은 그냥 아이언맨이 자기 갑옷을 벗고 내가 아이언맨이다 라고 얘기하는, 로다주가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지만 크레이그 라이트가 내가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얘기를 했지만 자기가 그렇게 밝힐 수 없었던 거는 자기가 제네시스 블록 최초의 블록을 밝히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 지갑에 110만 개를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크레이그 라이트 보고 사기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최초의 블록을 밝히는 사람이 그걸 만든 창시자이니까요. 맞잖아요? 맞습니다. 언제나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탐구하는 건 재밌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비트코인 투자하는데 꼭 그런 것까지 알아야 되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떤 의미로. 하지만 우리가 어떤 무언가를 투자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거기에 대해서 깊이 알 수 있다면, 더 알고 공부를 한다면 나중에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투자할 수 있는 커다란 힘이 생기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보유 지갑은 뭐 600만 개다, 700만 개다. 하지만 돈을 번 사람은 1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돈을 번 사람은 100명 중에 1명이지만 가상화폐 시장에 들어와서 돈 번 사람은 1000명 중에 1명이다. 이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배경 지식이 무지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지만 이제 비트코인의 원리를 알고 가상화폐의 원리를 알고 어떻게 해서 수익이 나고 어떻게 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서 가격이 상승하는 걸 알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자산이 늘어나는데 큰 힘이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셨으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시리즈를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방송을 할 거예요. 지금 이제 버전 1이고 지금 사토시 나카모토 정체에 대해서 이제 HBO 다큐멘터리 시리즈로 나올 건데 아직까지 방영되지는 않았거든요. 그 총 지금 예상하는 인물이 6명에서 한 7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3명에 대해서 다뤘는데 현재 2024년에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는 사람은 할핀입니다. 혹시 뭐 할핀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제 구글링해서 할핀이 어떤 사람인지 찾아보면은 할핀이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포스팅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할핀이가 됐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단 그 110만 개의 주인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밝혀진다고 해서 그 돈 때문에 보유세 때문에 밝히지 않는 이유뿐만 아니라 분명 다른 이유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크레이그 스티븐 라이트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볼 거예요. 이 친구는 약간 도라이 정신병자 같은 느낌이 있는데 왜냐면 말을 너무 많이 하고 말 많이 하는 사람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 증명할 수도 없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 거면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믿을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자기가 만약에 자기가 사토시다 하면은 자기가 그 정체를 드러낼 만한 그런 것들을 증명을 하면서 드러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증명을 할 수 없으니까는 드러낼 수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방송에 대해서 막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아쉽나요?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나머지 3명이나 4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거고 만약에 피어스 회장의 말이 사실일 거면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1인이 아닌 복수 인물일 것이고 여러 명이 생각 고안을 해서 만들었던 코인일 것이고 그리고 그 블록 피어스의 비트코인 재단 회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여러 언론이나 그런 탐사 보도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건데 여전히 아직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로 남아 있어요. 그가 죽었다면은 16조 원에 대한 막대한 자산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것들은 아직까지 베일에 가려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블록이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여러 추측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HBO 다큐 방영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가 보고 난 다음에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시간에도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 나머지 후보 3명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영상을 시청하실 때 가벼운 마음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집중해가지고 진짜 민마가 말을 틀리는지 안 틀리는지 막 집중해서 보지 마시고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내 속에 작은 지식을 블럭을 하나씩 쌓는다라는 느낌으로 그렇게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좀 투자하는데 같이 힘을 보태서 장투할 수 있는 서로 그런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바이낸스 연구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이낸스 연구소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거든요. 바이낸스 연구소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바이낸스에서 수익을 잘 창출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바이낸스에서 가입하는 사람에게 평생 20% 수수료 할인을 줄 수도 있다. 업비트에서 거래해보세요. 업비트에서 거래하면은 수수료 할인 같은 거 못 받잖아요. 근데 우리 바이낸스 연구소 하단에 이제 고정 링크 남겨놓거든요. 고정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바이낸스 연구소의 이름으로 가입을 하시면 그 클릭하면 링크가 바로 가입 링크가 나오거든요. 가입하시면 평생 할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공짜로 주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이 바이낸스 촬영을 하려고 바이낸스 연구소 이름으로 촬영하려고 저희도 이제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조언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댓글로 주시고 또 좋았던 그런 리뷰나 이런 것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일은 이제 쉬는 날이잖아요. 이제 내일은 저희도 이제 회사를 쉽니다. 그래서 내일은 아마 방송이 없을 것 같고요. 내일은 한글날이니까 여러분들 이제 한글날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투자 판단이나 이런 것들은 본인의 책임이니까 저희가 이런 것들은 지식을 같이 공유하면서 이제 방송을 같이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잘 쉬시고 내일은 저희가 쉬고 목요일 다시 방송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스.